안녕하세요. SK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류준상이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여러분 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책을 펴면요. 실행 역량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설명 잠깐 드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 역량 잠깐 보시면요. 그 출제 경향 분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총 30문항 2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상황별 여러분의 대답을 원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성검사와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다 풀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를 푸실 때 어떤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재상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SK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SK 인재상은 혹시 톡톡톡 튀는 그런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네네네 하는 순종형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도 여러분 좀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냥 답을 고를 때도 여러분 내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건 필수 조건이고요. 무조건 사용자 입장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랬을 때 회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가? 당신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회사가 겪는 어떤 손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돼. 이거는 내 성격상 이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윗상사가 여러분을 흔히 말하는 막 갈궈요. 갈궜을 때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쪼로로 올라가서 그 윗상사한테 흔히 말하는 고자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회사 가운데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망가집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든 거지만요. 일단은 최대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가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윗상사한테 여러분 요로 가서 쪼로로 말하면요. 이 윗상사는 이 밑에 당신을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과 더 오랜 관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쪼로로 가서 그랬다?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야, 걔가 그러는데 너 별로래.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여러분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한 차원 좀 높여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과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건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에서 어찌 보면 하나씩 골라가면서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원하는 답은 이거겠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좀 뭐랄까요? 좀 마음속에서 안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거를 딱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은 회사에 알맞은 인재가 돼야 돼요. 알겠나요? 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좀 달라요. 정직을 요하는데 상사가 부정을 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치라도 정직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직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옳아요, 여러분. 알겠나요? 그러니까 공정한 것과 어떻게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것과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면 공정한 거는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요. 내가 참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참던지 조금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런 답이 좋은 거예요. 직설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회사 케미컬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신다면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 생각 꼭 해주셔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낸 문제구나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여러분 테마 2예요. 인지 역량 1 수리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 파트는요, 여러분, 수나 그래프 등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수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한마디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학교 2, 3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준에서의 수학을 여러분이 어찌 보면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잘하셨던 분들은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놨던 분들은 살짝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중학교 2, 3학년 문제를 옆집이나 어디든 간에 좀 슥 살펴봐서요. 있으면 잠깐 풀어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문제가요, 여러분 20문항을 30분에 풀어야 된다고 지금 적어져 있어요. 그럼 20문항을 30분에 풀어야 된다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인데요. 여러분 1분 30초를 절대로 다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빨리 푸는 문제는 10초.
늦게 푸는 문제는 35초, 40초 이 정도 그 사이라고 보셔야 되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조금 많이 힘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한테 시간을 토스해줘야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보면요. 응용수리가 50% 자료해석이 50% 나온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응용수리 쪽은 여러분 한 10초, 20초 내에 거의 다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해석 문제도 1분 내외로 풀어야 되지만 만약에도 조금이라도 더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응용수리에서 남긴 그 시간을 자료해석 쪽으로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짜임새 있게 따다다닥 맞게 나갈 거고요. 30분 내에 20문항을 풀려면 그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료해석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료해석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일단 여러분 응용수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응용수리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겪었을 만한 어찌 보면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투성이니까요. 그냥 그런 것들 바탕으로 진행을 하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읽다가 혹은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혹 궁금한 점이 갑자기 막 이건 왜 그러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게시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 할 테니까요. 최대한으로 빨리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용수리를 여러분 조금 빨리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의 가정하에. 네. 자, 일단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반지름이 10인 룰러와 3인 룰러가 있는데요. 룰러를 사용해서요, 같은 크기의 벽지를 각자 칠한다고 했을 때, 벽지가 전부 칠해지기 위해서 두 룰러가 최소한 움직여야 하는 횟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 룰러는 한 바퀴씩 굴러야 하면 두 룰러의 폭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단서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바퀴씩 굴러야 된다는 소리는 저 큰 룰러는요, 네. 반지름이 10cm짜리 룰러는 이 반지름이 여러분 10cm라는 거예요. 슥 긁었을 때 그러면 10cm에 해당하는 그죠? 원통에 그죠? 여기가 반지름이 10cm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를 쭉 하고 색칠을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반지름이 3cm인 녀석은 조그맣겠네요. 얘로 룰러를 쑥 해주면요. 지금 폭은 같아요. 룰러의 폭은 같은데 반지름이 조그말 뿐입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한 바퀴 도는데 색칠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가 돌 수 있는 양과 얘네가 돌 수 있는 양이 여러분 지금 뭐래요? 같은 벽지를 모두 칠했대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 움직이는 횟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값과 여기 나오는 값의 결론적으로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이 여러분 10이라면요. 이 전체 원주의 길이는 여러분 20파이예요. 그쵸? 여기가 반지름이 3이라면요. 여기는요. 6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6파이와 20파이 여러분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60파이죠 여러분? 네. 그럼 60파이라면 이 두꺼운 녀석은 네, 3바퀴만 돌리면 되고요. 그죠? 3바퀴를 굴리면 쭈루루루룩 그죠? 띵띵띵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6파이짜리는 총 10바퀴를 굴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동시에 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동시에 꼭 끝이 나야 되냐면요. 한 바퀴씩 굴려야 된다는 요 전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그냥 20파이면 안 돼요? 그럼 얘는 한 바퀴만 굴리면 되고 얘는 3바퀴 몇 분 돌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딱 알맞게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는 그 전제 때문에 그냥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3바퀴고 얘가 10바퀴이기 때문에 총 최소 13바퀴 정도는 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벽지가 되게 컸어요. 양옆으로 길어서 한 두 줄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더 돌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소리고요. 최소 한쪽으로 한 번으로 다 되는 벽지가 있나 봐 라고 가정하고 쭉쭉 걷을 때 최소한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둘레가 30m인 공원에 담장 설치하고 나무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1m를 띄어서 심고 그 나무 다음부터는 2m 간격으로 심으며 담장은 공원 둘레 설치합니다. 나무 하나 심는데 10분, 담장 1m 설치하는데 5분 걸린다고 하네요. 공원에 나무 담장 모두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랬어요. 자, 일단은요. 둘레가 30m래요. 그리고요. 여기가 시작점이면 1m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를 심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m 단위로 뛰어다닌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전체가 30m라면 요게 2m 단위고요. 요 칸이 여러분 몇 칸 생길까요? 이렇게 나무가 총 몇 그루가 나올까요? 그거예요. 자, 총 나무 몇 그루 나오죠, 여러분? 30을 당연히 2로 나누면 여러분 15이잖아요. 그죠? 15인데 이거 혹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끝에가 처음이랑 붙으니까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길이가 총 30m라고 한다면요. 2m 띄고 한 그루를 세워봐요. 이렇게. 4m째의 한 그루, 6m째의 한 그루, 점점점점, 30m째의 한 그루 이렇게 세워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면 15그루가 확실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요렇게 당겨와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붙여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2m 단위로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루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구나. 15그루가 어차피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는 여러분 총 15그루고요. 나무랑 나무 사이마다 뭘 한대요, 여러분? 네, 담장 설치한대요. 담장을 설치하는데, 네, 담장은 그럼 여러분 몇 미터를 설치하겠죠? 30m 설치할 거 아니에요. 나무의 두께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요. 그럼 설치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나무 하나 심는데 여러분 10분 걸린답니다. 그럼 10분이고요. 담벼락은요, 담장은 30m를 설치하는데 5분씩 걸린대요. 네, 1m당 5분씩. 그럼 여기 150분 걸리고요. 여기도 150분 걸려서 총 300분이 걸리는 거죠. 그죠? 300분이 걸리니까 시간은 여러분 5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A, B 두 개 교실에서 수학시험을 실행한 결과 A반 평균 점수 73, B반 평균 점수 69였습니다. 두 반의 합친 점수가 70점이었다면 A반, B반의 인원비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A명, B명이라고 놓고요. 총 점을 구해보죠. 평균 점수가 여러분 73점이면 전체 이 A반의 모든 학생들의 받은 점수의 총합은 73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평균 곱하기 모든 사람들의 수면 총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B 곱하기 69를 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면 되죠? A명하고 B명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70.2입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럼 요게 요로 곱해질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그러면요, 예상을 해주면요, 이거 어차피 70.2랑 70.2A가 곱해질 거예요. 70.2A가 여기로 넘어와서 빼주면요, 2.8A는 69B가 넘어가서 빼지면요 1.2B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소수점 한 자리씩 더 가줄게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요 7A는 3B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가져가면 돼요. A에다가 3 넣고 B에다가 7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나오게 되려면 원래 이거예요. A 대 B는 B랑 3이랑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이 돼야 되고 A랑 7이랑 붙었으니까 여기가 7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거꾸로 수를 넣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A 대 B는 여러분 3 대 7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3번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 풀는데 여러분 몇 초가 걸릴 것 같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풀면요 한 20-30초 내에 풀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신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빠삭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조금 걸릴 거고요. 되어 있는 분들은 확실히 빨리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는 여러분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가야 돼서요.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쪼쪼쪼 볼 거고요. 좀 빨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만약에 혹시나 안 풀고 지나간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모르겠다, 혹은 힘들거다. 그러면 여러분 게시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상자마다 9, 11, 17, 29, 33 숫자를 하나씩 넣은 후요. 이 중 한 상자를 제외하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이때 한 그룹의 합이 다른 한 그룹의 합보다 1.5배가 많다고 합니다. 1.5배가 많대요. 제외된 한 상자에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저거 두 개를요, 저거 5개를 두 덩어리로 만들고 하나를 뺐대요. 뺐을 때 여기에 1.5배가 얘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죠. 그럼 여러분이 글쎄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뭐 방정식, 무슨 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제일 빨리 잘 찍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수의 합이 만약에 뭐 2A였다고 해주면요. 이거의 1.5배면 여기는 3A입니다. 2A에 여러분 1.5배, 한마디로 2분의 3배를 해주면요. 요렇게 돼서 3A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두 상자가 있고요. 두 상자. 그 다음에 한 상자를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두 상자와 두 상자를 더했을 때 합이 몇 A로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5A로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5의 배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를 빼야 5의 배수가 나오냐, 요거 판단하는 게 그나마 가장 빠를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총합을 구해주면 여러분 요거 20이죠. 20이고요. 요거 몇십이죠 여러분? 50인가요? 네. 그럼 70에다가 29를 더했기 때문에 99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99에서 뭘 빼야 5의 배수가 나오느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러면 9를 뺐을 때 90이 나오죠? 그죠? 9를 빼봤을 땐 90이 나와요. 그러면 90을 2A와 3A로 짜짜 빨리 분해를 하는 겁니다. 5로 나누면 18이거든요. 그러면 36과 5
54인가요? 네. 36과 54로 분해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9를 제거하고 36을 만들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네, 36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나올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을 빼면요 여러분 5의 배수가 안 나와요. 그죠? 빼기 11 하면 88 나와서 안 나오고요. 17 빼도 안 나와요. 82 나와서 안 나와요. 29 빼면 여러분 70 나오거든요. 그러면 70을 5로 나누면 여러분 14이라서 이쪽에 28, 이쪽에 14에 3배니까요. 42 이렇게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28 나올 수 있나요? 그랬어요. 지금 저희는 29를 뺐거든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여러분 몇이죠? 28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 42도 나오죠. 이러면 답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구나. 그럼 제외된 한 상자에 있는 숫자는 뭐였는가? 29였겠군. 이렇게 하고 4번을 체크해 주는 문제죠. 알겠나요? 네. 뭐 어렵게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빨리 잘 제거하고 잘 찍어서 빨리 찍어서 계산을 따다닥 빨리 맞춰보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뭐 경우의 수 따지고 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센스를 발휘하자면 그럼 한쪽의 합 2A, 다른 한쪽의 합 3A 자연수들이니까 항상 더하면 5A, 5의 배수겠군.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4개를 더해서 한마디로 5의 배수 나오게끔 하려면 전체에서 뭘 빼야 5의 배수 나오나 그 정도가 가장 어찌 보면 센스 있게 접근하신 것 같고요. 다른 전반적으로 전부 다를 해석해야지 그러면 글쎄요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봤자 뭐 하나씩 제거하고 구해주면 되긴 하니까요. 그래도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자, 다음 문제예요. 어느 회사 6만원짜리 탁자와 5만원짜리 의자를 15개 샀어요. 자, 탁자 의자의 총 구매 가격이 82만원이다. 이 회사가 구입한 탁자의 개수는 그랬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6x와 5y가 합쳐서 82만원이래. 얘랑 x 더하기 y는 15래.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요. 푸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한 해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차피 82만원을 맞추려면요. 6만원, 5만원의 단위를 살짝 보셔도 되죠. 그러면 5만원짜리에선 82만원이 절대 못 나와요. 5만원 단위로는요. 그죠? 그러면 6만원짜리에서 82만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구나. 그럼 6 곱하기 몇이 2를 끝내줘야 되거나 혹은 7이라고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82만원이 나오려면 6이라는 단어에서 6만원짜리에서요. 뭐 12나 네, 42나 그죠? 또 없나요? 72가 있겠죠? 네, 72나 이런 수들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혹은 5단위가 나와도 되죠. 근데 6은 여러분 7단위가 나와야 되는군요. 네. 6은 7단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짝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3개 중에 한 개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요. 오호, 그러면 15개니까 얘는 2개 샀으니까 13개. 13개를 5만원짜리 샀으니까 65만원? 되나? 안 되네. 이건 7개를 샀으니까 8개를 사면 되겠군. 딱 되죠, 여기에. 이렇게 구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나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여러분. 한쪽에, 이것도 두 번째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숫자가 나오게 될 수 있는 이런 끝자리 같은 걸로 판단하겠다. 이 풀이도 나쁘지 않고요. 세 번째 풀이는 또 어떤 풀이도 있냐면요. 한쪽으로 몰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로 몰빵을 시켰어요. 의자로. 그러면 75만원이죠, 여러분. 15개 다 사버리면 7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 한 개랑 탁자 한 개랑 교체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버린다면 얼마가 더 추가가 돼야 되죠, 여러분? 10,000원이 추가가 되겠죠. 5만원짜리를 버리고 6만원짜리를 선택하니까요. 그죠? 그 소리니까 75만원에서 82만원이다? 그러면 7번을 바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탁자 개수는 7개란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6만원짜리를 몰빵을 해도요. 90만원이 들었네. 근데 지금 82만원이 돈이 들었으니까 8만원어치가 까였죠. 지금 그냥 까였다. 네, 깎였어요. 그 소리는 탁자가 의자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게 8개구나. 그러니까 탁자의 개수는 7개구나. 의자가 8개니까요.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항상 저렇게 접근하고요. 항상 저렇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요. 이런 풀이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딱 봐도 느껴질 거예요. 5x, 5y, 75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 네. x는 7 뭐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제 더 쉬운 식이 나왔거나 이게 훨씬 쉬운 식이 등장했으면 그렇죠.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빨랐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보통 그냥 센스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때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 여러분 밑에 정도의 식은 반드시 알아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문제 봤을 때 어라 이건 이게 더 빠르겠는데 식 적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지는 말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되 이게 식이 나면 편해 그럼 식으로 계속 하시고 이건 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바꿔도 한번 보세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 문제는요. 가로, 세로 길이 비율 1대2인 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고요. 이 화단의 길이는 20%, 세로 길이는 29cm를 늘린다면 화단의 둘레는 원래 화단의 둘레보다 3배가 커집니다. 그랬네요. 그러면 먼저 가로랑 세로의 비가 1대2였어요. A랑 2A라고 해볼게요. 네. A랑 2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전체 둘레는요. 여러분 6A예요. 그죠? A, 2A, 2A, A. 총 6A가 나오고요. 6A의 3배가 된다니까 와우 18A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A는 가로는 20%를 늘리래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20%를 늘리라는 소리는 120%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원래가 100%였고 20%를 더 늘리세요. 그러니까 120%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120%는 여러분 숫자화를 시키면요. 1.2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2A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A가 여러분 2개가 되니까 2.4A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엔요. 세로는 29cm를 늘리래요. 그럼 2A 플러스 29가 될 건데요. 네, 2A 플러스 29인데 이것도 역시 세로가 2개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배 한 것이 결국은 원래 화단의 둘레인 6A보다 3배가 커집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뭐랄까요?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계산하면요. 여기 4A고요. 별로 안 예쁘네요. 4A에서 이게 얼마죠? 2.4면요. 네. 6.4A인가요? 네.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58이고요. 는 18A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 이게 슉 하고 넘어가면요. 11.6A는 58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양변을 퍽퍽 하고 나눠주면 A는 5에요. 라고 덩그러니 나오네요.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원래 화단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러면 6A였기 때문에 A에다가 5를 퍽 대입하면 여러분 30cm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A그룹 30명, B그룹 50명, C그룹 20명 영어시험을 봤고요. 점수 평균이 B그룹은 A그룹보다 25점 높았고 C그룹은 A그룹의 3배로 나왔다. A그룹 영어시험 점수 총합이 600점일 때 A, B, C 세 그룹의 전체 평균을 구하면 그랬네요. 일단은 여러분 A그룹보다 평균 점수가 25점이 높았다. 그러니까 A그룹은 평균 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냐면요. 전체 총합이 600점인데 30명이었기 때문에 쓱쓱 싹싹 지어지면 20점이었다는 게 나오죠. 네. 그럼 A반 평균이 20점이었는데요. B그룹은 A그룹보다 25점이 높았대요. 그럼 B그룹은 여러분 25점이 높았기 때문에 45점이 평균점인 거고요. C그룹은 A그룹의 3배로 나왔대요. 그럼 여기가 60점인 거죠. 그러면 A, B, C의 세 그룹의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사람 수를 곱해야 돼요. 다시. 30명, 50명, 20명, 그래서 총 100명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겠네요. 네. 자, 어떻게 갈까요? 계산하면요. 600점이죠. 네, 600점에 여기 계산하면요. 2250점, 여기 계산하면 1200점 이렇게 나오네요. 싹 다 더해주면요. 3450에 4050점 나올 거고요. 이걸 100으로 나눌 거니까 40.5점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1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휴대전화 액정에 찍힌 지문을 통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유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네. 지문은 5개 숫자를 찍혀 있었고 비밀번호는 4자리입니다. 4자리 비밀번호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는 맨 처음, 가장 큰 숫자는 맨 마지막 번호라고 합니다.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네요. 네, 단 비밀번호 4자리는 모두 다른 숫자입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지문은 5개의 숫자에 찍혀 있었대요. 그러면 지문이 찍혀 있던 숫자를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해볼게요. 크기대로 A, B, C, D.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4자리 비밀번호 가운데 맨 처음에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 있대요. 네. 비밀번호가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맨 끝수래요. 큰 수래요. 가장 큰 수는 맨 마지막 번호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것 중에 4개가 선택이 될 건데요. A, B, C가 4개 선택이 될 건데 일단은 A, B, C, D가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처음이고 맨 끝이 D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는 여러분 몇 개의 경우가 나올 수 있죠? B하고 C하고 C하고 B하고 이렇게 2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요.
맨 처음이 A고 끝이 2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A가 처음이고 맨 끝이 2였다면 중간에 B, CD 중에서 여러분 두 개를 골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BC가 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CB가 올 수도 있고요. BD를 골라버리면 BD가 올 수도 있고요. DB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D를 골라버리면 CD도 올 수 있고요. DC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긴 6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가장 작은 게 B고 가장 큰 게 2였을 때 B랑 E를 골라주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CD가 올 수 있는데 CD가 CD랑 DC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도 2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총 몇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0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라는 소리네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고생을 하지만요. 네. 고생은 하지만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깔끔하게 여러분 이해되는 상황이고요. 답안지에 있는 적혀져 있는 그 개념을 여러분 보시면 네. 어떻게 갈까요? 이 5개에서 몇 개를 고른 거예요, 일단은. 2개를 골랐어요. 2개를 골랐는데 그 2개를 고르는 경우가 A랑 E랑 네, A랑 D랑 B랑 E 이렇게 3가지가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볼 땐 여러분 이거는 요 경우보다는 그 식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요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요것도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답안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래요. 네. 자, 한 개의 숫자가 빠지는 경우를 구했어요. 여기서 한 개의 숫자를 빠지는 경우를 구해서 그것이 5가지입니다. 라 그랬고요. 한 개의 숫자가 빠졌죠? 그러면 한 개가 빠지는 경우가 5가지고 그 다음에 끝자리 2개는 뭐 가장 큰 거나 가장 작은 게 끝자리가 2개가 결정이 됐으니까 중간에 2녀석만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곱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이해되시는 분은 요게 좋겠지만요. 실제로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을 선택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빨리빨리. 네. 자, 그 다음 문제요. 굉장히 기다란 연립 방정식 같은 게 나왔는데요. 들어갈 수 없는 것 고르래요. 자, 딱 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수라고 하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3입니다. 그럼 1, 2 아니면 2, 1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수보다는요, 여러분 이렇게 큰 수에서 조금 더 힌트가 잘 나와요. 3네모 더하기 4 동그라미가 19랍니다. 그럼 몇 개 없거든요, 여러분. 동그라미가 1이면 4가 됐고 15가 되니까 얘가 5가 되면 되고요. 동그라미가 2면 안 나오고요. 동그라미가 3이어도 안 나오고 동그라미가 4일 때 하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2가지 중에 한 개예요. 근데 동그라미 여러분 맨 처음에도 있는 수거든요. 절대 4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벌써 동그라미가 1이고요. 네, 세모는 2고요. 그 다음에 네모는 5고요. 끝났죠? 이제 별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별은 뭐가 되죠? 네, 별은요 3개의 동그라미 3 더하기 6입니다. 그랬으니까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별 한마디로 18은 뭐보다 작습니까? 네요. 결론적으로 이 답 중에서 18보다 작은 걸 골라주는 소리겠죠. 네. 그러면 요거 여러분 35에서 14를 빼니까 18보다 훨씬 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5에다가 17이네요, 이거. 네. 17인데 18보다 작아요? 커요? 말이 안 되죠? 네. 답은 벌써 나와 버렸습니다. 5번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잠깐 또 볼게요. 볼펜 매장에서 구입하면 A 제품은 3,000원, B 제품은 2,500원인데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고 배송비는 추가됩니다. A, B 합쳐서요 50개까지 묶음 배송으로 5,000원이고요. 네, 50개 이상 주문할 경우에는 20개당 1,000원씩 추가됩니다. 60개와 110개를 구매할 경우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얼만큼 이득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딱 봐도 온라인 매장일 것 같긴 한데요. 얼마가 이득인지가 궁금한 거죠. 네. 자, 3,000원과 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계산해야 되고 이쪽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매장에서 구입하면요. 3,000 곱하기 60개, 그죠? 2,500 곱하기 110개 이걸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자, 요거 계산할 때 여러분 당연히 18만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네, 뭐 계산이 좀 귀찮다 싶으면요. 여기다 2를 줘버려요. 2를 먼저 곱해주면 5,000 곱하기 여기 2로 나눴기 때문에 55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더 귀찮나요? 네. 275,000. 그래도 풀 수는 있잖아요. 한 방에. 네. 그럼 이렇게 합쳐주면 전체적으로 455,500,000원이 듭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에서 여러분 10% 할인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 거죠? 18,000원을 받기 때문에 162,000원 이렇게 받을 거고요. 네. 275,000원에서 10% 할인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275를 빼주면 돼요. 빼면요. 5가 아니라 4, 8이 아니라 7500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럼 247500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
배송비가 나와요. 근데 배송비가 여러분 얼마냐면 50개까지, 합쳐서 50개까지는 5,000원이고요. 50개 이상 주문할 경우에는 제품 20개당 1,000원이래요. 근데 총 170개를 지금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50개까지는 5,000원이 일단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70개까지는, 90개까지는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1,000원씩이 늘어납니다. 그죠? 플러스 1,000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좀 별거 아니면 여러분 다 쓰세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130, 150, 17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1,000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6,000원이 더해질 겁니다. 고로 11,000원이 더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005, 0이 올라가고요. 1이 올라가서 2가 되고요. 1이 올라가서 42만 500원 나와요. 그러면 42만 500원을 여기서 빼버리면 되겠죠. 네. 빼면요. 34,500원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34,500원 더 저렴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판단 딱 해봤을 때, 오, 계산 지저분하다. 그러면 빨리 패스하든지 토스를 하든지 결정적으로 져야 됩니다. 조금 걸려요.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저는 골라다니면서 좀 할게요. 야구장은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문제 잠깐 보면요. A, B는 각각 30만 원을 가진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어요. 이기면 추가로 10만 원 얻게 되고 지면 7만 원을 잃어요. 총 9번의 게임을 한 후 A는 69만 원의 최종 금액을 갖게 되었다면 A가 이긴 횟수는 몇 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어서요. A랑 B 사이에서 서로 뺏고 뺏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이해되셨어요? 서로 뺏고 뺏는 관계가 아니에요. 은행이 있어서 얘가 이기면 여기 쪽에 10만 원을 얻고요. 얘는 지면 7만 원을 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여러분 둘이 갖고 있는 게 60만 원인데 합쳐서 어떻게 A가 69만 원을 갖고 있을 수 있겠나요? 라고 말하면 그렇네 생각하시겠죠.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A는 69만 원 최종 금액을 갖게 되었습니다. 9번 게임 하고요. 그러면 39만 원을 어찌 보면 얻은 거잖아요. A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39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득이 39예요. 몇 번 이겼을까요? 자, 이기는 단위는요, 여러분 10만 단위고요. 지는 단위는 7만 단위예요. 그러면 9라는 단위가 나왔다는 소리는 몇몇몇 공에서 21, 그죠? 21 이런 걸 뺐다는 소리잖아요. 딱 봐도 21밖에 없어요. 1로 끝나는 건요. 그러면 3번을 졌고 몇 번 이겼다는 소리죠? 6번을 이겼다는 소리죠. 그래서 60만 원 벌고 21만 원 뺏겼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9만 원이 이득이구나 라는 소리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예요. B 입장에서는요. 3번을 이겼고 6번을 졌어요. 42만 원이겠죠. 이렇게. 그죠? 네. B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아무튼 A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A는 6번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문제. 네. 길이가 130m인 기차가 108km로 달리고 있어요. 기차가 길이 150m인 터널로 들어가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터널 통과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터널의 길이랑 기차의 길이를 꼭 생각해줘야 돼요. 기차의 앞이 여러분 터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한 거고요. 기차의 꽁무니가 터널 밖으로 딱 나올 때까지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이 터널의 길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가 130m와 길이가 150m인 터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총 280m를 네, 시속 몇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108km래요. 그러면 여기는 미터고 밑에는 킬로미터니까 여러분 단위가 안 맞아요. 여기를 그럼 0.28로 바꿔주고요. 여기를 108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시간이 나올 건데요. 중요한 게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초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3,600을 또 나중에 곱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이게 이런 시간이 걸려요라는 소리인데요. 시간 대신에 3,600초를 먼저 넣어버려도 돼요. 알겠나요? 네. 그럼 108 곱하기 0.28 곱하기 3,600초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8하고 여러분 3,600은 나눠지는 수가 뭐가 있죠? 일단은 4로는 나눠지네요. 4로 나눠주면 27이 나오고요. 4로 나누면 900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9로 나눠볼까요? 3이 나오죠? 9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100이 나와요. 그럼 3분의 100배 해주면 감사하네요. 그래도 3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몇 초가 나오냐면 약 9.3333초가 나올 겁니다.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네, 또 쭉 넘어가서요. 15번 문제 잠깐 건드려 드릴게요. 네. 쭉 다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 투성이고요. 그 1문제예요, 여러분. 1문제가 왜 지금 제가 잡았냐면요. 1문제를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분모를 1로 놓고 풀었던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요번에 좀 깨트리세요. 참고 정리하는데 영수 혼자 하면 4일 걸리죠. 영수, 네. 0이 혼자 하면 12일이 걸려요. 자, 그러면 4와 10이 여러분 최소 공배수 혹은 공배수의 개념을 보시면 12의 배수들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일을 12개라고 해봐요. 12개를 만드는 게 어떤 일의 완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1로 놓자 이거 가정이에요. 그러면 12개로 놓자 괜찮아요.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부터 깨트리세요. 12개로 전체 일을 놓는다면요. 이게 4일 걸린다는 소리는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3개씩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12일이 걸린다는 소리는 하루에 1개밖에 못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정리를 한대요. 참고 정리군요. 그럼 12개를 정리한다고 하고요. 뭐 이런 해석으로 해봐요. 문제만 싹 바꿔서요. 그럼 하루에 3개 정리하고 하루에 1개 정리한대요. 그럼 둘이 합쳐서 일하면 4개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죠? 그걸로 12개를 총 정리하려면 며칠이 걸리나요? 네, 3일 걸리죠,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식은 여러분 뭐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식도 없어요, 아예. 하지만 문제가 여러분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이요. 이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뭐 A랑 B랑 일했으면 며칠 걸린다. B랑 C랑 일하면 며칠 걸린다. C랑 A랑 일하면 며칠 걸린다. 그리고 A가 먼저 일했고 B가 그 다음에 돌아서 이틀 일해줬고 다시 B는 도망가고 C는 나머지 5일 일해줬고 나머지는 A가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뭐 이런 귀찮고 정말 지저분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내가 가정으로 잡는 요 수만 여러분 깨끗하게 잘 놔도요. 공배수 개념으로만 잘 놔도 얘네들이 너무 쉽게 해석이 돼서 얘 며칠 동안 일했대. 뭐 3일 일했대.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고 막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요게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어떤 풀이 방법의 그거니까요. 이건 좀 익혀두시기 바래요. 네, 익혀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요. 역시 20번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1문제라서요. 어떤 물통에 물 가득 채우는데 A는 1시간, A와 B 둘이서 40분 걸렸대요. 그러면 B 혼자 물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시간 잡을 때도 여러분 만약에 식을 잡을 때도 꽤나 힘들단 말이에요. 1시간과 40분이라면 여러분 60분과 40분으로 봐보세요. 네. 그럼 60과 40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120이죠. 그럼 물통의 용량이 120리터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60분이 걸린다는 소리는 얘는 2리터 퍼 분이 걸린다는 거죠. 1분에 2리터씩. 얘는 1분에 3리터씩 채울 수 있어요. 이게 A고 이게 B거든요. 그럼 A, B 둘이 합쳐서 5리터 퍼 분을 할 수 있는데요. 40분을 했대요. 그죠? 아이고 제가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 여러분 A와 B의 둘이 합쳐서 40분이죠. 이렇게. 합쳐서 3리터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B는 몇 리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리터 퍼 분을 채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끝났네요, 그러면. B 혼자 물을 채울 때 걸린 시간 구하래요. B 혼자. 그럼 얘는 1리터 퍼 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총 몇 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120분 걸립니다. 2시간이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2리터 퍼 분인데 A랑 B를 합쳤더니 3리터 퍼 분이 됐어요, 능률이요. 그러면 B는 1리터 퍼 분이네 라고 판단 가능한 문제고 얘를 채우려면 120분 걸리면 되지 라고 문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답이 그래서 3번이라고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22번 같은 경우는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한 번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승부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이 지게 되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적어도 한 명이 진다?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여러분 졌대요. 졌단 소리는 무슨 경우만 빼면 되죠, 여러분? 비긴 경우만 빼면 돼요. 전체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한 번 했는데 비긴 경우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3 곱하기 3 곱하기 3 총 2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긴 경우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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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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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 다 똑같은 거 낸 경우 3가지. 그 다음에 주먹, 가위보를 3명에서 골고루 냈을 경우 그러면 3자리가 있고 갑을병 자리가 있어요. 갑을병 자리가 있고 얘가 주먹 냈을 때 가위, 보자기, 보자기, 가위 이런 식으로요. 총 여기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니까 3가지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인 6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더 등장하기 때문에 총 9가지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긴 경우가 9가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이긴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나머지 경우인 18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이긴다. 한 명이 이긴 경우도 9가지고요. 두 명이 이길 수도 있어요. 두 명이 이긴 경우도 9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두 명이 진 경우도 9가지, 한 명이 진 경우도 9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999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적어도 한 명이 지게 되는 경우는 뭡니까 했을 때 이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18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서요. 여러분 기본 문제는 여러분이 안 푼 거 한번 풀어봐 주시고 발전 문제 좀 넘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도 여러분 네, 많이는 못 풀어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어차피 그 센스 있는 문제들이 뭐 나와 있어요. 네, 꽤나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제일 풀어야 될 게 뭐냐면 6번, 7번입니다. 네,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한번 기출문제 다 잘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네. 자, 총무팀 소속인 N명의 직원이 서로 한번 악수를 하려고 한대요. 악수를 한다? 여러분 2명, 3명, 4명 있다 악수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그었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얘네 둘이 선이 그어져 있으면 얘네 둘이 악수했다는 소리고요. 이거 두 개 악수했다는 소리예요. 얘들도 악수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네 점이 있을 때 점 중에서 뭘 찾는 거랑 똑같냐면요. 직선의 개수 찾는 거랑 똑같아요. 악수의 횟수는요. 이런 개혁이에요. 그럼 N명의 직원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는데 팔을 다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총 15번의 악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요. 2명씩 짝을 접었을 때 이것이 15번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한 명이 줄어들어 있어요. N마 1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죠? 뭐 귀찮다면 여러분 MC 2명이라고 적고 한 명이 더 는 게 N명이야 라고 바꿔도 되고요. 얘가 15입니다 라고 놨으면 M 곱하기 M-1을요. 네, 1 곱하기 2로 나눴을 때가 15니까 요게 여기로 슉 곱해지면 여러분 네, 3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네, 지워지고 30이라고 나와요. 그럼 연속된 두 수의 곱이 30이다? 볼 거 다 봤죠. 네, 6하고 5예요. 그죠? 6, 5, 30 이렇게밖에 못 나오니까요. 그러면 M이 6이니까 M은 M보다 한 명 적은 수였죠. 그러니까 전체 사람 수는 몇 명에 갖겠습니까? 해주면 7명입니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뭐까지 해석을 해줘야 되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문제는 NC 3으로 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라도 이건 완전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요. 점이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좀 보여요. 일렬로 되어 있는 거 빼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직선의 개수 세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총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요.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얘네 둘을 그어도 요런 직선 나오고요. 얘네 둘을 찍어도 요런 직선 나오고 얘네 둘을 그어도 요런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를 구해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겹쳐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호 그럼 요 4점 중에서 직선을 구하는 경우 4C2죠. 그 경우를 몽창 빼버리는 거예요. 왕창 빼버리고요. 2줄 빼버리는 거죠. 네,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빼버리냐면 이렇게 빼는 거 빼야 되겠죠. 여러분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경우도 얘 골라도 이 직선이고요. 얘 골라도 이 직선이고 얘 골라도 이 직선이니까 겹치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3C에서 2줄이 몇 개 나오나? 하나, 둘, 셋, 4개인데요. 여긴 더 중요하게 대각선까지 있어요. 5, 6, 7, 8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8개나 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뺐다는 소리는요. 애초에 이 직선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이 직선 자체를 날려버렸다는 소리라서 이거는 직선 하나는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 더하기 8까지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조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푸는 법도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삼각형은 여러분 이렇게 빼는 건 있어도 마지막에 더하는 건 없더라 했던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점이 이렇게 5개가 있고요. 6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개수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되냐면 3개를 골라주면 되고요.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이 4점 중에 3점을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오죠. 대신에 여기는 뺐어도 더해지는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던 거까지 더불어 기억을 해주시고요.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네. 7번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문제예요. 뭐냐면 강아지랑 함께 가고 있어요. 비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얘가 6km/h로, 네, 얘가 9km/h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센스예요. 어떤 센스가 있냐면, 네, 여기 Skm라고 놔두고요. 여기를 시간이라고 놔둔다면, 자, 우리는 식 가운데 여러분 항상 거리는 속력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도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다면 거리는 무조건이에요. 거리는 무조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 쪽밖에 안 돼요. 시간하고 속력은 항상 분모 쪽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표 그리고 그릴 때도 위쪽을 거리라고 무조건 적어주시고요. 밑에 쪽은 속도랑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나눌 때 그냥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이게 여러분 뒤집어져 있으면 그것도 뒤집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못하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처음부터. 애초에 적을 때 위쪽 시간, 위쪽 거리, 밑에는 속도랑 시간 걸로 적어주면 항상 계산할 때 얘분의 얘. 같이 있으면 얘랑 얘 곱하는 거.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참고하세요. 네. 자, 7,500m 떨어져 있으니까 7.5km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가고 있고요. 얘는 6km로 얘는 9km 파워로 가고 있고요. 대신에 강아지는 10km로 갑니다. 이렇게 더 빨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강아지가 B를 만나자마자요. 우왈왈왈왈 가서 B를 만나자마자 다시 돌아가요. 다시 A한테 돌아가서 A 다시 만나자마자 다시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간 루트를 따지자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가까워는 지되 계속 무한 반복 이렇게 될 거예요. 왔다 갔다. 강아지만 할 수 있는 짓이죠. 그죠? 네.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강아지의 이 총 이동 거리를 구하랍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추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얼추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는 거의 다 쳐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 이거 다 어떻게 구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뭔가 생각이 돌아야죠, 여러분. 이걸로 구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따르게 생각을 해서, 언제 끝나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만났을 때 끝나죠. 강아지에 달리는 것이요. 그렇다는 소리는 강아지는 언제까지 달렸다? 이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달렸구나.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간만 구해놓고 강아지의 속도인 10km/h를 곱해버리면 강아지가 그 시간 동안 계속 달렸으니까 강아지의 총 이동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할 바에는 다른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죠. 못 구할 걸 뻔히 아니까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그래 한번 구해볼까 하고 막 여기를 짧고 한마디로 저 멀리를 못 보고 바로 앞만 봤던 분들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안 나오는데 이러면 못 구하겠는데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리는요. 만나는 시간은 얼마냐면 같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여러분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속력이 여러분 15km/h입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녀석은요. 이 거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15km/h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돼요. 얘를 여러분 7.5km 라고 해주면요. 두 개 나눠지면 여러분 몇 분이죠? 30분이면 돼요. 2분의 1 아워거든요. 30분이면 만나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30분 동안 뛴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이죠 여러분? 2분의 1 아워를 곱해버리면요. 강아지는 총 5km를 뛰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잡힙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뒤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아주 많다면 많고 네. 풀 만큼은 있거든요. 여러분 꼭 풀어봐 주시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위에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절대 넘기시면 안 돼요. 절대요. 무조건 그 안에 풀려고 노력하시고 무조건 그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거 지켜가시면서 문제 좀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자료 해석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